네. 이 대통령제를 하면서 이 대통령이 자기 참모를 뽑는데 청문회 하는 나라는 미국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덕성 검증, 정책 검증, 이 이념 검증 뭐 이런 걸 하는 것인데 이 도덕성 검증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선 그 돈에 있어서 깨끗한가,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했느냐, 나 그걸 따져야 되는데 이번에 이 김명수, 정성근, 정종섭 이 문제되는 분들 중에 이 김명수 장관 후보는 솔직히 말해서 이분은 국무위원으로서 난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문회에서 답변하는 걸 보면 청문회 석상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실제 저런 분이 어떻게 국무위원으로서 국정을 심의를 하고 판단을 하겠느냐. 그리고 역대 교육부 장관 중에서 보면 그렇게 꼭 이분을 선임해야 될 정도로 대단한 이력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정성근, 정종섭 두 분은 이 예컨대 위장 전입이라든가 이 미등기 전매 한 거, 이 돈에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부적격하다고 보는데 원래는 우리 언론들이 뭐 김명수 장관 한 명은 확실히 낙마를 시킬 것이고 이 나머지 두 명은 뭐 구제하지 않겠느냐, 정성근 또 낙마에 들어갈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이 돌아가는데 세모로 하죠. 오늘 이 박근혜 대통령이 느닷없이 제2기 내각에 힘을 실어달라 하는 말은 2기 내각을 완전한 내각으로 출범시키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저렇게 소통이 안 되시는가 싶어서 깜짝 놀랐는데 또 하나 그냥 낙마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지명치레를 할 것인지 본인이 사퇴할 것인지 나는 이 김명수 장관 후보 이런 분은 대통령이 지명치레를 해야 됩니다. 지명치레를 해야만 이 대통령으로서의 그 위신이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본인이 사퇴하도록 또 둘러치기를 한다면 또 하나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뭐 여든 야든 다 이 박수를 치는 장관 후보가 있었다는데 솔직히 그런 후보들이 성공한 걸 봤습니까? 그래서 장관 임명된 분들이 혹은 뭐 검찰총장이 되신 분이 까도 미담만 나온다는 분이 과연 아주 성공리에 자기 직무를 수행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청문회는 아직까지 수준 미달이에요. 이번 청문회도 보면 최경환 장관 외에는 정책이나 이념에 대해서 점검을 한 게 거의 안 보였습니다. 국민들에게. 이런 청문회를 왜 합니까? 같은 얘기지만 우리가 방송이기 때문에 반복적인 얘기를 하겠어요. 왜 이 낮은 수준의 대화가 청문회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것도 거듭 얘기하지만요. 그런 정도 수준은 이미 청와대에서 걸러놓고 그 다음 선상의 후보자가 나왔어야 그다음에 정책 토론도 해보고 이념의 싸움도 해보고 수준 높은 대화가 오갈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200평에다가 고추 모종을 12개 심었느니 이게 무슨 뜻이니 이 얘기하는 수준에 와 있거든요. 그만큼 인사검증 시스템이 취약한 거예요. 앞으로 이러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최동욱 검찰총장 때 파도 좋은 얘기만 나오는데 그 얘기를 드신 것 같은데 그게 예외적인 얘기고요. 이번 청문회에서도 수준 낮은 얘기도 많이 나왔지만 그 정책에 대한 그 후보자의 그 능력을 많이 검증하는 게 있었어요. 최경환 부총리도 그랬고 통과한 최양희 장관도 그랬고요. 이기곤 장관도 그랬고 국회의원들이 많이 노는 것 같지만 나름 또 노력을 하는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청문회 보좌관들이 열심히 공부하죠. 청문회 관련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돼도 지금 임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요 그 청문회가 필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청문회 왜 하죠? 청문회라는 건 적합과 부적합을 가리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고 임명할 수 있다 하더라도요.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 후보는 그야말로 대통령 임명 안에는 관행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 도덕적 수준으로 봐도 그것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청문회 위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확실히 그런 도덕적 훈결이 없는 것을 입증된 다음에 그분들이 여야가 만약 인사청문 보고서를 부적격으로 채택하면은 바로 그런 전제가 성립된다면 대통령 임명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것 좀 성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청문위원부터 다시 근데 청문회를 그 하자. 청문위원을 어떻게 하느냐. 시민사회라든지 시민 전문가들이 해가지고 그분들 나름대로 자원을 받아가지고 상당수 의원들이 청문위원을 안 가려고 하겠죠. 그래도 나는 자신 있다는 청문위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이 여야가 합의했다면 그분들이 해가지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되면 대통령 임명하지 말아야죠. 대통령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면 이 청문회 하지 왜 하는 거죠? 그걸 근본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청문회를 보면서 느낀 게 또 한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청문 결과 보고서는 채택이 된다 안 된다 자꾸 이러는데
이 여야가 그 의견을 쓰면 되는 겁니다. 대부분 판결도 소수 의견을 다 쓰거든요. 예? 소수 의견을 씁니다. 거기에 판결문에. 그래서 소수 의견을 써서 이 국회의 의견을 만들어서 청와대 대통령에게로 송부를 하면 되는 것인데 네네. 이걸 계속 채택하지 않는다. 그런 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이 청문위원회 선임입니다. 국회의원들 중에요. 네. 이 내가 자칫 잘못하면 또 특정인을 공격하는 것을 오해를 받을지 모르겠는데 명백한 전비로 재판을 받아서 실형 선고를 받고 사면 복권을 받은 사람이 청문위원으로 딱 앉아가지고 근엄하게 공직 후보자를 나무래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난센스예요, 이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 하나 더 예. 덧붙여야 되겠는데요. 네. 저는 기회가 되는 대로 정치인을 위한 변명을 네. 싶어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개별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들 노력 많이 하는 거 봅니다. 거기에 따른 평가 못 받아요. 동네 북이기도 하고. 청문위원 문제만 하더라도 이렇습니다. 당신이 뭐길래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길래 이 장관 후보자들을 검증할 수 있느냐. 당신도 캐면 더 문제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회적 상식을 자꾸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선출을 해서 뽑은 국회의원들, 청문위원들이 국회의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의 도덕성, 그다음에 활동 이력이 선거를 통해 일단 검증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검증이 됐다는 걸 간주해서 나중에 뭐 비위 사실이 드러나면 다른 처벌을 받든 선거에 떨어지든 하겠죠. 그 간주된 사실 자체를 부정해버리면 선거를 해서 누굴 선발했다는 사실의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분들이 왜 검증을 할 자격이 있느냐면 공직 후보자들, 장관 후보자들은 적어도 국민이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오로지 인사권자의 결정 하나인데 그게 충분하지 못하다 해서 미국식 제도, 더구나 박근혜 당대표가 과거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제도화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검증을 그렇다고 장관을 놓고 선거를 하겠습니까? 그냥 임명권자가 임명을 했는데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한번 거르는 그런 과정이에요. 일리가 있는 네. 말씀인데 제가 하나 좀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게 국회의원이 선출직입니다. 그게 정당성의 근거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의원들에 대해서 정치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을 갖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워낙 청문회 제도가 문제가 많이 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로지 선출에 의해서 당선됐다 하더라도 그것만이 다 모든 정당성의 근거는 될 수 없다는 얘기죠.